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이제 재생 목록에서 원하는 학교를 이제 한번 클릭하셔서 오셨으면은 이제 20분 만에 요곳에 도달하셨겠지만 전 중간에 녹화를 한 2시간 반, 3시간씩 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지트 입시, 우리 도대체 지트 에듀케이션 학원에서는 입시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식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은 역시나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에서 무엇을 어필할 수 있느냐인데, 절대 그냥 나는 어떤 식으로 노력했고 나는 그냥 어떤 식으로 공부했고 이런 관점이 아닌, 내가 공부해본 내용 안에서 깊게 파헤쳐보고 싶었던 지식이 있다면 그걸 공부해본 경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 거기서 또 새로운 것들이 어떤 게 궁금했는데? 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뭐가 궁금했던 것 같은데? 궁금한 걸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궁금한 걸 이런 건 어때? 라고 제시를 하는 순간 아이들이 생각하는 걸 멈춥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이런 의견들은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봤어, 생각해봤어 라고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본인이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선생님이 한 생각대로 그냥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별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주황색 부분은 진짜 학습 계획이 맞나? 학습 계획, 자기소개서 안에 있는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실천하면서 느낀 점과 배운 점이라 그랬을 때 내신 대비 방법이 아니라는 걸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립니다. 꾸준하게. 내신 대비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코넬 노트법, 뭐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거 정말 쓸 거 없을 때 마지막에 쓰는 방식이고요. 어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내가 학교에서부터 출발한 어떤 활동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지적 호기심이 남아서 그걸 책 또는 인터넷 또는 테드 영상 또는 뭐 여러 가지 토론 활동이든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해 놓고 나니 또다시 궁금한 게 생겨서 그걸 이제 견학 또는 뭐 이제 심층 보고서 같은 거나 다른 관심으로 이렇게 좀 해결을 해보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결이 마저 되지 않은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은 내가 고등학교 가서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일종의 스토리 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학교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자기가 어떤 진로와 꿈을 가지고 있는지의 지향점에 맞춰서 그런 활동들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 지금까지 해본 게 없다고 하면 남은 시기 동안이라도 그런 걸 해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지도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에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에 썼던 어떤 자기소개서죠.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토론을 진행을 했으면 이런 토론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과 발전된 학습을 진행하게끔 지시를 하고, 그런 게 학교에서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책을 읽거나 이런 걸 찾아보자 해서 자료를 만들게끔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어떤 화두를 던질 수 있어야 될 거고 학교의 활동에서 점점점 외부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학교 수업 중에 어떤 의문을 느꼈거나 무언가를 해봤으면 그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다른 곳에 가서 어떤 외부적인 활동까지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좀 어필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주도적이지 않을 수 있죠. 그거를 저희가 이제 주도적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도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주도적이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지, 아이들이 포장돼서 주도적이지 않은 아이가 주도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마술을 쓰는 건 대학교 입시 가선 뻥납니다. 아이가 지금부터라도 주도적이 되게끔 공부시켜야죠. 그게 저희의 목표이고 지향점입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자기소개서는 절대 강의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이제 그냥 쓰는 기초적인 방식에 대해서나 어떤 주의를 해야 할 것, 이런 오리엔테이션이면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가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려면 선생님과 얘기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도 우리 아이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삼파법이에요. 발문, 물어봄으로써 아이가 대답을 하게 유도하고, 그 대답을 통해서 아 그랬구나,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직 생각 못 해봤어요. 그럼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볼까? 다음 주까지 어떻게 해와 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의 생각이 깊어질 수 있게끔 하고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게 하고 스스로 하면 참 좋겠지만 정말 스스로가 전혀 안 되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걸 해보는 게 어때라고 제시해보기도 하고 선생님과 같이 얘기를 통해서 본인의 사례를 분석하고 개개인별로 첨삭하고 시간이나 일정 조율이 자유로운 과정 안에서 이제 개별 첨삭이 진행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자기소개서 밀착관리 시스템의 장점이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20명씩 깔아놓고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강의하면 20명이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자기소개서가 나와버리잖아요. 저희는 자기소개서를 아이랑 이야기를 해서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그럼 선생님은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조금 속도를 내야 할 때는 선생님은 옛날 합격 사례나 선배들을 보면 이런 사례들도 있었어 라고 소개를 좀 시켜줄 수도 있고 아이가 갈피를 전혀 못 잡고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무래도 좀 자기소개서 방향에서 긍정적일 것 같아 라고 제시해 줄 수도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 아이들 일일이 개개인에 맞는 이런 밀착 관리가 필요하고 그게 이제 저희 지트 자기소개서 입시의 강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부분은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면접에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9월, 10월쯤에 면접에 들어가게 되기 전까지 이제 많이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발표 수업도 잘하고 논술학원 다녀서 말도 잘하고 근데 이거랑 달라요. 이거랑 다릅니다. 발표 수업이라는 건 내가 발표할 게 존재해요. 그리고 이걸 잘 포장해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말을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근데 면접은 자기 눈앞에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한 두 사람, 세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자기를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좀 웃는 표정이 있는 걸 수도 있고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처럼 얘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발표 수업과 전혀 달라서 발표를 잘하는 친구들도 면접 때 와가지고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진짜 말을 잘 못하겠어요. 집에서 혼자 할 땐 잘 됐는데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편협하지 않은 관점의 면접 질문이 필요합니다. 실전에서 어떤 면접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한테는 칭찬받는 면접을 했는데 비슷한 관점으로 했는데 어떤 선생님은 되게 별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물어볼까 싶은 되게 디테일한 내용까지 물어보는 선생님도 있고 자기 면접 질문에 말꼬리 잡아가지고 계속 트집 잡는 선생님도 계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 면접들을 다양하게 해보아야 실전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 경험에 대한 의미부여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예시를 잘 들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면 이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돌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너무 사회 비판적인 요소나 좀 냉소적인 관점으로 혹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도 좀 되돌아봐야 할 거고 또한 학교별로 좀 면접 방식이 상이하니까 거기에 맞는 전략도 같이 세울 수 있어야겠죠. 이런 면접들이 이제 개개인별로 지트 안에서 1대1 혹은 2대1 정도로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면접하는 것도 좀 구경하고 거기서 벤치마킹 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또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기서 수원외고나 용인외대부고나 이런 용인외대부고를 쓰고 싶은 친구들이 용인외대부고 친구랑 같이 면접을 봐가지고 대답을 하는 걸 들려주면 이 친구 내 경쟁자잖아요. 그럼 이제 내 경쟁자한테 내 대답을 들려주는 게 되게 싫으니까 2인 1조에서 2명이 같은 면접실에 들어오면 한 명과 다른 한 명, 요 두 명의 학교는 서로 다른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저 친구의 대답을 벤치마킹 하더라도 이제 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다른 친구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중압감도 좀 떨쳐내고 이렇게 이제 면접이 진행되게 되고요. 모든 면접 부분은 저희가 촬영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게 되죠. 그래서 지트 면접에서 영상 촬영 피드백을 매번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모든 면접 질문에 대한 발문과 아이의 대답과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모두 영상으로 촬영돼서 아이들에게 메일로 전송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학생 맞춤별로 모두 자기소개서를 읽어보고 개별 질문을 일일이 다 짜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은행식으로 한 200개 있는 문제 중에 이거 물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진 게 아니라 매번 면접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소개서를 아이 걸 읽고 그거에 맞는 면접 질문을 이제 우리가 추리고 학교별 성향에 따라서 추가 질문이 있으면 또 추가 질문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개별 질문이 진행이 되고요. 공통 질문 있는 학교들은 제가 대학교 선행학습 역량평가에서 중학교 수준으로 좀 다운시킨 문제들을 매년 만듭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다르게 제작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시대가 지나가지고 약간 그 요래 면접 질문으로서 폐기한 이런 질문들은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연습할 수 있게 이런 면접집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하지 않고 학원에 와서만 그 시간 동안 연습을 한다 그래서 실력이 늘면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집에서 어떤 식으로 연습해야 된다라는 연습 방식도 이제 저희가 항상 알려주어야 되죠. 집에서 자기가 하는 말을 녹음해서 들어보고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해보고 그 들리는 과정에서 혹시 좀 날카로운 표현들이 있지는 않은지, 발성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뜸을 들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듣고 연습하게끔 저희가 시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 지트 에듀케이션 안에서의 면접의 목표는 결국 아이들의 성장이지 합격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일반고 떨어져서 일반고를 가더라도 지금 자기소개서 준비하고 생활기록부 관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면접에 대해서 관리했으면 고등학교 가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면접도 이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 라는 말보단 선생님은 이런 면접 내용은 이렇게 들려 라는 관점을 훨씬 많이 얘기해 주죠.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끔 주도성을 가질 수 있게끔 계속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를 선택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게 조언하는 역할을 해야지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 레일을 걷게끔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면접,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은 모두 아이가 스스로 조금씩은 성장해 볼 수 있게끔 선택해 볼 수 있게끔 노력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진짜 이게 선택이 아이가 힘들다. 아직 어린 아이니까. 그치만 그래도 합격의 기회나 이런 걸 노리고 싶다 하면 그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먼저 도모하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을 시도해야 한다고 저희는 믿고 있어요. 요즘 약간 자신 있는 부분이죠. 면접 수준. 지트 에듀케이션의 어떤 공통 질문 및 개별 질문의 면접 수준이 결국 면접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고 과학 질문에 대해서 교과 지식 내에 있는 이런 질문들이 저희 학원 내에 이제 과학 선생님들이 계시죠. 이제 과학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진 상상고 과학 면접 관련 계통 질문들, 마찰력에 대한 질문이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면접을 쭉 만들어 놓는 거죠. 독서 질문은 이 깨알 같은 제시문들 제가 전부 다 대학교 선행학습 역량평가에서 발췌하거나 아니면 특정 책에서 지문이나 아니면 신문기사나 논문 같은 거 아니면 논설문 같은 걸 스크랩으로 해가지고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거기서 생각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양자택일형일 수도 있고 윤리적 딜레마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논점을 제시해야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독서 면접이나 공통주 면접이나 이런 데 매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제 북일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공통 질문이 그렇게 필요 없는데 예전에 북일고에서 굉장히 좀 인성적인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인성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뭘 택해도 사실은 만족스럽지 않는 이런 질문들인 건데 이런 질문들 안에서 내가 이제 어떤 걸 택하게 되면 선생님이 이제 역으로 발문해서 물어보죠. 만약 이런 관점이 든다면 어떻게 할래? 끝까지 그 친구가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어떻게 할래? 이런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 계속 치닫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자신의 논리 안에 갇히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거고요. 김천구 면접 질문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질문이나 과학적이나 미래사회적인 지시문들도 이렇게 저희가 매번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국제고는 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저거잖아요. 국제법, 국제정치 같은 과목이 내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어문학 학과가 내 진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사회 문제로 발생되는 링겔만 효과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이죠. 그럼 처음이면 그 소개가 어떤 효과인지 막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나면 그런 효과나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예시를 들 수 있니? 그럼 이게 사회적으로 사실 문제점이 될 수 있는 효과일 때, 예를 들어 이제 님비 효과, 님비 이런 효과가 있죠. 내 뒷마당엔 안 돼. 이런 효과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겠니? 이런 질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점점 인원이 늘어나고 있죠. 저희 지트 에듀케이션 안에서 자사특목고 합격의 비밀은 그냥 저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아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투자나 이런 것들이 절대 적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를 해주시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매번 소통하고 첨삭대가 아니더라도 잘 쓰고 있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니? 항상 물어봐 보고 언제 보자, 언제 어떻게 됐니? 그냥 못 쏘온다 그래서 그냥 거기다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꾸준히 좀 체근하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돕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 설명에 정말 저만 길었을 수도 있고요. 보시는 어머님들은 이제 좀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조금씩 넘겨가면서 볼 수도 있다는 게 온라인 설명의 장점이니까 제가 이제 재생 목록을 좀 분할해서 놔둘 테니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님들. 네, 오랜 설명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G2 에듀케이션 학원의 입시 전담 고입 담당 서경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